예. 그 다음에 해. 해의 구성 원리도 뭐 책에는 많이 나오죠. 예. 자축, 인묘. 신살이 더 재밌긴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은. 신, 유, 술, 해. 자 했을 때, 그 구성 원리 아시죠? 원래 자하고 오하고 충을 하려 했는데, 그죠? 충이 아니고, 그죠? 자하고 축하고 합을 하려 했는데, 오가 와서 건드리서 자를 못 쓰게 하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 미워서 서로 그렇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암암리에라는 암암리라는 뜻이 있으니까, 암암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암투라든지, 예, 뭐 이런 건데, 전 이렇게, 이 해도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되대요. 원래, 그쪽에 연구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은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미, 추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묘진, 예,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유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대요. 이렇게. 무슨 지장간의 작용력이든 뭐든, 이렇게 자가 미를 보면 입고되는 형태고, 그죠? 입고. 오가 축을 보면 입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종의 형출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죠? 형출. 그 다음에 묘진과 유술은 물이 져 있는 모양이고, 요는 망신 모양이 되고, 지장간으로 따져보면 꼭 하나씩 같이 걸리거든요. 또 충이 되든 뭐 오행적인 어떤 그 해가 되든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뭐 질투, 시기, 모략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그 실제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 있고요. 이것도 저는 좀 별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밀하게 자꾸 그걸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요소들이 참 많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진살도 마찬가지죠. 진해, 추고, 잠이 추고, 진해, 사술, 신묘, 그죠? 신묘, 인유. 그 다음에 잠이, 추고, 사술, 신묘, 진해. 내가 팔자에 이게 있으면서도 이게 제일 생각이 안 난다. 네. 근데 요거는 적용을 많이 하는 게 실예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실예로 적용하는 법을 봤는데, 옛날에 그 돌아가신 박도사는 박도사한테 누가 이 원진에 대해서 물으니까 박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원진 중에 추고하고 진해하고만 원진으로서의 작용력으로 보고 뭐 나머지는 보지 말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건 저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용력이 더 큰 건지 나머지는 크게 뭐 어떤 작용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꼬나본다. 이런 거거든요. 꼬나본다. 꼬라지를 바꾼다. 꼬라지를 바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 정형화된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니까, 인성에 이렇게 딱 붙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건물, 자기가 노래방하고 있던데, 노래방의 건물이 사각형이 아니라 마름 못하네.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노래방 모양이 이렇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꼬라지를 못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꼬나본다 이런 의미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그 꼬라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뭐냐면, 원래의 모양에서 일그러뜨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때 식당을 했을 때, 제가 요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식시이고, 진이 옆에 요래 딱 붙어 있는데, 밥장사를 하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밥장사를 딱 해봤는데, 하니까, 꼬라지를 바꿔갖고 그 가게 이름이
도시락이었다 이거죠, 도시락. 그러니까 밥은 동그란 데다 퍼주는데 도시락에다 퍼주는 것도 원진의 작용이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예를 보니까, 그렇대. 이게 뭐냐면은, 그 꼬라지 만드는 게 이렇게 삼각김밥, 뭐 이런 것도 원래 그 김밥이 동그라야 되는데 분명히 삼각김밥 만든 사람은 원진이 있을 거다. 그럼 실제 건물을 가지는 것도 일그러진 걸 가지더라고요. 일그러진 것 막 이래가지고 삼각형 막 이렇게 생긴 건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뒤에 관찰을 하면서 써먹을 좋은 방법이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원진살끼리는 뭐 굉장히 흉하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인데, 제가 관찰했으니까는 그런 문제인데, 충보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상충살이 되면 서로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는 그런 게 아니고, 상충살은 오히려 위급할 땐 서로 도움이 돼서 많이 좋은데, 원진살이 진짜로 안 좋더라니까요. 제가 관찰한 바입니다. 그래, 실제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진하고 해하고,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 명이 짧더라 이거죠, 명이. 한쪽이. 팍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둘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싸우는 거야. 찌그덩 하면. 충보다 더 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뭐냐면, 결국 또 신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까 요걸 위에 상위 그룹이라 보고 해. 자기보다 높은 띠들, 요거보다 또 높은 띠는 술인데, 그죠? 그러니까 신자진에서 보면 해묘미가 한 단계 위잖아요, 그죠? 요 띠의 그룹으로서 우리가 상위 그룹이 됐을 때 보면 요게 남자고 요게 여자일 때는 찌그덩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되면은 이혼을 그러니까 남자 측이 위가 되면은 이혼을 안 해주고 근데 여자 측이 되면은 오히려 이혼을 이렇게 여자가 위에 그룹이 돼버리면 이혼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진이 다른 신살에 비해서 하여튼 엄청 안 좋다라고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원진살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부라는 걸 만들거든.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팔자 모양은 거의 시장급인데 원진을 먹으니까 부산시 부시장이더라 이거죠. 딱 그런 식으로 절묘하게 딱 걸리더라는 거죠. 그게 부가 되도록 정이 잘 못 된다는 거죠. 정이 잘 못 되고. 그래서 ES만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각각 의 일주에서 부부간에도 해하고 저기 있어도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중심은 띠로 하면 무조건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 물어보니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일테야. 근데 어찌됐든 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떤 베이스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뭐 띠로 중심으로만 하고 그걸 실제로 맞춰보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럼 팔자에 내자 있는데 이렇게 맞추면 원진에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리기 때문에. 예. 아니, 재밌습니다. 원진은 한번 관찰해보면 저 사람이 뭔가 꼬라지를 쫙 비틀어 놓고 하는 걸 이렇게 자꾸 관찰해보면 저 원진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재밌다니까요. 그런 걸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간판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종합이라면 그 사장팔자에 용이 있거나 개 있거나, 그지? 그런 거 이렇게 사장들 해보면 딱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그래서, 하여튼 원진은 저는 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나름대로 관찰해봐갖고 저는 그래 파하고 해는 그렇게 관찰해봤을 때 별로 중요하게 별로 안 써먹었고 이때까지
뭐 아주 정밀한 것만 한번 다룰 때 한번 가감이 되겠느냐, 그 정도로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사를 할 때가 제일 이제 어차피 재미있을 낀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지장간이 중요하지. 글자를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지장간. 이 지장간에 대한 개념을 다들 부들부들 다 애우고 계십니까? 보면 팍팍 나옵니까? 이거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여기에, 요 구간과 요 구간은 우리가 갑, 그죠? 을, 병, 이렇게 해서 디지털하게 끊어버리면, 실제 요 때의 요 기운하고 요 때의 요 기운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이 디지털한 모양을 아날로그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뭐냐 봤을 때, 지장간이 일종의 아날로그하게 넘겨주는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 해. 그게 팍팍 나옵니까? 근데 지장간 안 해오신 분 계십니까? 딱 마음 먹으니까 딱 이틀 만에 해야지던데. 임계, 그죠? 개의 기운이 다시 넘어와서 개신기. 그 다음에 요서 무로 변신되고, 그제? 무, 병갑. 그 다음에 갑을. 그 다음에 을개무. 그 다음에 무경병. 병이 병기정. 어느 책은 보면 이 기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정을기. 기 다음에 기 잠시 오고, 무 오고, 그죠? 무, 임경.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신정무. 그 다음에 무갑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요 기운들의 결국 일종의 연결고리가 쭉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안 해오신 분 계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술은 술전무가 잘 먹고, 그죠? 추국 개새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웠는데, 그렇게 애워놓고 나서 이제 이걸 적용을 이제 써먹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이 부부이잖아요. 사실은 지장간이라는 부부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장생지가, 그죠? 인신사에서 사실 일나잖아요. 그죠? 경금, 임수, 간목.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묘지로 들어가는 게, 그죠? 어디로 가버렸노? 신은 원래 진에서 들어가는 거고, 요 임수가 들어가는 자리고, 그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사실 애우는 데까지가 사실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팔자를 보면서 밑에 잘 안 적더라니까요. 이게 딱 보면서 이렇게 착, 이렇게 펼쳐져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게 습성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로 변신하는 게, 이게 다른 거는 불규칙한데, 그죠? 기에서 무로 넘어가는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무로 이렇게 전향되는 게 있는데, 어떤 책을 봐도 그렇게 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있다가 왜 그럴까? 왜 다른 거는 다 그 기운이 다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이것만 딱 2개만 그럴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토라는 기운 자체를 무토를 우리가 그 5라고 하는 그 숫자적으로 그지 5라는 수로 쓰고 기토를 10수로 쓰는데 여기서 양기가 분출되어서 그 양기가 분출되기 전에 토의 기운이 그 누적이 10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갑이 팍 튀어나오면서 그죠? 상대방 그 반대편 우리가 갑기라고 하는 거 그죠? 이 10토가 분출하는 5토에 의하여 다시 그 조절력 때문에 이 이제 그 잡아주는 그 힘과 튀어나오는 힘의 중심점 때문에 일종의 힘의 모양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수를 버리고 자기는 기토는 오수를 버리고 그걸 하는 거죠. 일종의 힘의 그 견제작용에서 결국 그 반을 소모시킴으로써 그 갑의 그 돌출만을 그 완전한 돌출만을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토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토가 다시 응축하는 힘하고 갑목하고 반반의 힘으로 다시 배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이래 보면 이제 팔자에 안 드러나도 우리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 팀들은 지금 그게 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자꾸 설명을 조금 그하게 하려는데, 우리가 그 팔자 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지장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면, 이런 거 해석을 할 때 더 중요하게 사실은 삼는다는 거죠. 외면적인 것은 어차피, 그렇죠. 외면적인 거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적인 면이나 그 내면적인 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상태를 갖다 읽어낼 때는 지장간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아까 그 나눠준 지지의 세력 여부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렇게 나눠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빨리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부터 들어가면은 어떤 거든지 우리가 창간적인 우리가 뭐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일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일주들이 있으면 지상에 짝을 삼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짝을 삼 것. 그죠? 요 기운들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이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요 놈들이 짝을 삼고 있는 것 중에 똑바른 놈을 짝을 삼고 있느냐. 그죠? 그걸 빨리 보기 위한 방법인데, 바보 온달이 원래 잘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평강공주를 잘 만나 놓으니까 바보 온달이 뜬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기존 우리 역학을 보면 대부분 신강해야 되고, 그죠? 재성이 왕하고 이래야만 뭔가 될 것 같이, 신왕, 제왕, 관왕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이, 부귀를 누릴 것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 굉장한 신약도 잘 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짝을 잘 만났다는 거거든요. 짝.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버리한 사람도, 그죠? 본부에 들어가서 권력 집단에 어떻게 딱 끼 있으니까 자기도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팔자도 꼭 일주가 신강해야만 잘 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 팔자 내에 잘생긴 놈만 있으면, 그 짝만 잘 맞추면 잘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등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짝도 등급이 있다. 등급도 또 깨어지는 순서가 다 있고,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저렇게 등급을 내가 매겨놨느냐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해놓은 거죠. 그 표를 갖다 나눠드린 거죠. 그러면 설명 붙이기가 좀 그렇다 그지. 잠시만 쉬었다가 그 등급 나누는 걸로 가지.